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빡들TV 빡들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인사드린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제 채널에서 빡들의 태양열 제대로 알고 쓰자 영상들이 뜸했지 않습니까? 이 시리즈야말로 태양열의 정수를 담아놓은 핵심 중의 핵심인데 어떻게 제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가 많이 남아있으니 이번 편에서도 태양열 평판형 지별기의 장단점을 주제로 이야기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은 장단점이라고 하였지만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며 업계 사람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니 당연하게 단점이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태양열 평판형 지별기는 1차단 태양열을 흑색으로 도장되는 흡수판에 열 에너지로 대부분 흡수되며 흡수된 열 에너지는 순환되는 열 전달 매체에 전달되고 일부는 주위에 손실되며 아니 여러분, 이런 따분하고 원론적인 얘기는 들으러 오신 거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다 집어치우고 쉽게 가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태양열을 비교하며 열이 올라가는 순위를 보았을 때 1등은 단열 진공관이며 2등은 이중 진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꼴찌로 가장 늦게 열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평판형 지별기입니다. 평판형은 태양열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타 지별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열 지별기 중에서도 가장 안전적이며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뜨거운 여름철 타 지별기에 비해 열이 덜 올라간다는 점은 당연하게도 지별기의 부하가 적어진다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반대로 겨울에는 열이 덜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므로 타 지별기보다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이중 진공관 지별기보다 효율이 좋은 평판형 지별기도 나오면서 평판형이라도 진공관형의 효율을 따라잡게 되었죠. 평판형은 주관에서 지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항상 수축 팽창을 합니다. 주관은 옆으로 팽창을 하고 지관은 위아래로 팽창을 하죠. 그러니 지별기 안에 있는 동관은 필요 광도에 의해 주관과 지관 쪽에 동관 용접부 위에서 크랙이 나면서 누수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 지별기를 바꿔야 하므로 현장에서 일일이 분해해서 고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말이야 쉽지 외부 유리 분해, 지별기 볼트 해체, 용접 작업, 다시 재조립, 실리콘 작업, 습기 방지 작업까지 너무나도 일이 많기 때문에 수리보다는 교체해버리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평판형의 문제점은 습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제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관 클랙 때문에 열매체가 흘러나와 습기가 발생하게 되며 이 습기가 아침부터 점심, 심지어 하루종일 지별기 내에 결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습기는 점차 동관 부식 및 지별기 내구성의 약화와 더불어 태양열 효율마저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몇몇 시청자분께서는 처음 평판형 태양열 설치하고 나서 습기가 있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초 태양열을 처음 설치하고 나서는 지별기에서 외부 습기가 차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이 습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습기가 차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습기가 들어오거나 지별기에서 생긴 크랙으로 인한 지별기 불량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문제점들은 다 내구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평판형 지별기가 있다면 자세히 확인하시고 불량이나 크랙이 의심된다면 업체에 연락하여 애쓰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열 평판형 지별기 회사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이런 회사들이 아닌 과거에 없어져 버린 회사들과 그 이후로 따라오는 고질적인 평평한 지배기의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회사들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문제점들을 대부분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결하였거나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지 않고 계속 안고 가는 회사가 있다면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7, 8년 전쯤에 대학로의 평판형 지배기를 잘 팔고 있던 모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판형 지배기로 매출을 잘 올리던 회사가 왜 갑자기 부도가 났을까? 이유는 다름 아닌 평판형 지배기의 내구성 때문이었죠. 한 가구당 지배기 14장에서 16장을 팔았는데 설치한 곳마다 3년도 채 되지 않아 16장을 다 바꾸는 일도 허다하였습니다. 내구성이 얼마나 약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렇다 보니 회사가 몇 년 지나자 적자가 누적이 되며 부도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평판형 지배기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 빡틀은 난방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온수 쪽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급격한 열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 고온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여름철 진공관형 지배기보다 대응하기에는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고온으로 올리고 싶다면 지배기 수를 늘리면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늘어나는 지배기 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늘어가는 경제적 부담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 회사에서는 진공관형 지배기보다 온도가 훨씬 잘 나오는 평판형 지배기를 만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회사 대표님과 통화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기억이 남았던 말이 있었는데요. 평판형 지배기 제품을 만드는데 무려 9년에서 10년 정도 연구와 개발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걸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회사들이 많아져야 하며 더 이상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닌 한국에서 자체 연구 개발을 하여 해외에 OEM 방식으로 완제품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보았을 때 이거야말로 태양열 업계와 소비자 여러분들을 모두 이익이 되는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 평판형 지배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았더라도 아직 평판형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상단에 뜨는 평판형 지배기 기초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어딘가 매력이 느껴지는 태양열 평판형 지배기, 쉬운 설치와 높은 효율성만 챙긴다면 분명 진공관형 지배기의 발전 가능성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과 태양열의 문의 및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면 유튜브 댓글과 카톡 오픈 프로필 그리고 이메일 등을 통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틀TV의 빵틀이었습니다.